자, 민사소송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민법이 잘 끝났으니까 민사소송법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실까요? 민법이 너무 가열차기 때문에 내용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연강이 일정이 좀 많죠. 6월 1일,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4일, 6월 7일 토탈 5회를 연강하는데 이 연강은 조금 조절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강의 목표는 다시 한번 기출쟁점 무조건 다 분석하실 거고, 그다음에 2번 중요 쟁점 무조건 정리하실 거고, 자, 그리고 민법 지식이 날아가기 전에 3번 가장 제가 민사소송법을 하면서 강조하는 민법 지식을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복습이 될 수 있게끔. 오히려 이제 반대죠. 민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쟁점을 간략하게 언급드렸다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공부한 민법의 내용을 간략 언급으로 안 끝나죠. 대놓고 가지고 와서 함께 공부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4번 실전 문제풀이 연습 및 목차 작성 연습. 자, 요거는 민법과 달리 사례형 연습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사례형 연습 쪽에.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양갈로 1번 보충교재.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이 쟁점정리 민법과 더불어 이제 세팅 구성이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미리 예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박 변호사님 교재로 하시죠. 이번에 저는 요거 내용 거진 다 볼 생각이에요. 다 단권화 하시는 거죠. 단권화. 마지막에 하루에서 이틀에 걸치게끔 충분히 볼 수 있게끔 단권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일정을 보시면 제가 민법 복습을 위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및 개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금요일 토요일을 휴강을 시켰어요. 이로 인해 이제 이틀 정도가 연강으로 추가되는데, 자 보세요. 화요일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3일 연강입니다. 3일 연강. 자, 그래서 수요일짜리 연강을 하루 만에 끝내고 1시간씩 더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5월 31일 1시간 더 하고 6월 1일 수요일 1시간 더 하고 그 다음에 6월 3일 금요일 1시간씩 더 하면 하루 정도를 뺄 수가 있겠죠. 하루 정도. 자, 그리고 나서 6월 7일입니다. 6월 4일이랑 6월 7일. 이때도 상황을 봐가지고 6월달 강의 진행을 봐서 하루 정도를 또 빼가지고 다른 쪽에 1시간씩을 넣어가지고 또 복습하시는데 일단 무리가 없게끔 일단 6월 1일 수요일은 월, 수, 금 그 첫째 주 월수금이네요. 1시간씩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6월 1일은 하루만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나머지 그 2주차 때는 진행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테스트는 사례형 중심으로 4회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작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사소송법 들어가기 전에 요것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자, 보충교재 두 번째죠. 절차 중심 민사소송. 지금 우리가 민법을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민법을. 자, 민법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민법에서는 우리 민사 분쟁을 공부했습니다. 민사 분쟁. 자, 요 민사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판 규범을 공부했고요. 그 중에 당연 민법 그리고 관습법. 자, 문제는 이러한 민사 분쟁이 들어갔을 때 민법 관습법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절차. 자, 요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많이 봤던 매매계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또 들어서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민법 지식 당사자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 이 목적을 통해서 발생하는 효과, 이분이 갖고 계신 거 매매 대금이네요. 매도인 측의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우리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랑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목적, 자, 그리고 의사표시가 필요하겠죠. 청약. 자, 그리고
승낙입니다. 청약 승낙. 자, 그러면 이러한 매매대금 채권의 효력은 보세요. 청구할 수 있다. 네, 청구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채무불이행을 공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거 정당하게 이행을 받으면 급부를 보유할 수 있다. 급부 보유력. 자, 문제는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대로 둘 것이냐. 강제력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보세요. 이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법에서 소구력이라는 걸 주고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민사소송이겠죠. 소로서 나는 구하겠다. 이제 요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거 구하는 거. 자, 그리고 그러한 소구력을 통해서 승소 판결 확정받으면 나는 집행력을 확보하겠다. 요거는 민사집행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민사소송은 제도이고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민사소송 분쟁이 발생했다. 여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갑 매도인께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기하시는 거. 이 절차를 이제 본다면 소의 제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소의 제기. 자, 그거 이제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번씩 차근차근 볼까요? 자, 일단 꺽쇠 1번. 민사소송의 의의. 자, 민사소송은 사인 사이의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보세요. 소의 제기부터 시작해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자, 원고 피고, 얘네들이 이제 당사자겠죠. 자, 그 다음에 중재자인 우리의 법원.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 법원의 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지면서 진행되는 재판상의 절차를 의미하며, 즉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의무 존부에 대하여 법원 심리. 자, 딱 끊어버리시고, 자, 요거네요. 과연 갑에게 매매대금 청구권이 존재하느냐, 그거 심리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그리고 판결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하는 것인데, 보세요. 권리 의무의 존부 확정, 그리고 심리 판단, 그리고 판결. 크게 나누면 요거겠죠. 권리 존부, 심리 판단.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일 거예요. 과연 당사자가 하는 게 뭐고 법원이 하는 게 뭐냐. 역할 분담이 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린 나번. 자, 민법 시간에 공부를 다 했던 거. 어떤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딱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자, 물건 말고요. 여기에 포인트만 맞출까요? 채권적 청구권. 그 중에 약정 채권 14개 내지 도급 계약에 있는 15개. 약정 채권 14개. 그리고 법정 채권 3개였습니다. 법정 채권 3개. 요렇게를 공부를 했어요. 자, 요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구권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청구권의 존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수단은 민법이 항상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민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민사소송법이 쉬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당사자께서는, 자, 이제 권리의 발생이라는 법률 효과 나왔죠. 법률 효과 목적. 권리 근거 규정을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게 된다. 자, 딱 끊어버리실까요? 자, 이제 이를 통해 표현을 조금 바꿀게요. 결국은 민사소송 들어갈 때 이제 요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구 대항권은.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매매계약이 법률행위였습니다. 약정채권 법률행위였죠. 이 약정채권 법률행위를 갑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개념 그대로 나왔잖아요. 보세요. 당사자가 법률효과 의혹한다. 그거 의사표시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요런
의미의 요건 사실론인 겁니다. 보세요. 요건 사실. 결국은 법률 요건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법률 효과의 발생 요건, 즉 매매대금 청구권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 법률 행위, 매매 계약, 그 구체적 사실을 요건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를 이제 주요 사실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익숙해지세요. 우리가 결국 공부하는 청구권원과 대항권원은 주요 사실이다. 이게 뭔데? 결국은 요건의 사실이다. 법률 요건 사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권리가 없는 것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반대 당사자 피고 매수인 을께서는 자, 그거 부인은 잘 안 나오죠. 부인 말고 인정해. 매매계약 체결 사실 알겠어. 그렇지만 너 권리 발생 장애 사유 터졌어. 그리고 권리는 발생했지만 일단 없어졌어. 너 권리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행사할 수 없어. 장애, 소멸, 저지, 이렇게 토탈 세 가지를 주장하는 요게 바로 항변입니다. 대항권원이죠. 대항권원. 그리고 이거는 민법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민사소송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민사소송법 1조에서 잘 얘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실까요? 가번에.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 신속, 그리고 경제, 특히 공정을 공평과 적정이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적정 공평을 합쳐가지고 민소법에서는 공정으로 해놨고 신속, 경제 이 네 가지 이념을 토대로 이 항에서는 역시 이러한 이념을 토대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칙 작동된다는 겁니다. 신의칙. 그리고 지도하는 원리, 적정 공평, 신속, 소송 경제, 그리고 신의칙이 민사소송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운영이죠. 운영. 즉 나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대원칙.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외제기를 하실 건데 보세요. 소외제기에서의 주체입니다. 주체. 결국은 당사자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여기서 원피고 이제 계약의 당사자를 봤으면 원피고 확정의 문제를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어디에 제기하느냐? 법원에 제기하겠죠. 자, 여기서 공부하는 건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법원이 맡을 건데 어떤 법원이 분담할 건데 그걸 관할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했던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매대금 청구권 그거는 이제 보세요. 소송의 객체가 되겠죠. 당사자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소송의 객체 심판 대상 판결로서 구하고자 하는 거. 자, 요렇게가 이제 소송의 3요소가 되는 거예요. 주체, 법원, 그리고 심판 대상으로서 이제 이걸 두고 우리는 소송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물. 자, 그랬을 경우 꺽쇠 3번. 여기 있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들이죠. 보세요. 소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권리, 요게 민법입니다. 민법. 그걸 소송상 우린 청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청구. 제시하고 그 당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신청이다. 신청. 그리고 그 신청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 소송의 객체, 바로 소송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했던 권리의 객체를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크게 나눠서 금전 채권, 특정물 채권이라고 했다면 그게 민사소송에서는 심판대상, 소송물,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송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서로 공방을 펼치고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시는데, 자, 4번 요 표현. 우리는 그러니까 청구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청구. 요 표현이 더 우리에겐 익숙하죠. 결국은 요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청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는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요런 표현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것이냐. 자,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하는 바 소송물로서 이를 민법 실체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소송물 이론인데, 우리 소송물 이론은 구소송물 이론으로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결론은 원고가 청구로 제시하는 게 과연 실체법상 권리를 띠고 있느냐. 우린 이걸로 판단하겠다. 이유인즉슨 민법이라는 실체법이 존재하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권리를 가지고 심판 대상으로 들어오자. 이게 바로 구소송물 이론이었습니다. 구소송물 이론. 자, 그래서 우린 민법에서 청구권 경합이라는 걸 공부를 했던 거예요. 민법에서는 권리의 경합 내지는 청구권 경합, 요런 표현으로 썼다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객체, 심판 대상, 소송물, 그래서 청구병합, 청구변경이라는 표현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소로서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꺽쇠 4번입니다. 소장의 제출이죠. 소장의 제출. 결국 소외제기. 자, 그럼 보세요. 이 친구가 소제기를 할 건데 우리의 갑은 요분에게 매대금을 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자, 소장 제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절차적인, 형식적인 요건들이죠. 당사자 통과, 법원 관할 통과. 그래서 소장 제출. 자, 첫 번째. 소장을 제출한다. 가번 보시면 원고는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원칙적으로 소장이라고 불리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법원 가운데 나왔죠. 어느 법원이 과연 재판 분담할 거냐. 이게 이제 관할의 문제인 거고요.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우리 민법에서 토지관할로 규정으로 차곡차곡 해놨습니다. 관할이죠, 관할. 자, 보세요. 그럼 관할도 함부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을 공부했다면 관할도 법률 규정화 시켜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게 토지관할입니다. 내지는 이제 사물관할이겠죠. 명문의 규정에서 대놓고 만들어 놓은 거. 그럼 얘네들 말고, 법률 규정 말고 당사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 관할을 형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요것도 나름의 사적 자치가 살포시 지배되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합의 관할과 변론 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변론 관할. 당사자 행위, 욕을 두고 요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데 이거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거동. 움직인 거죠. 움직인 거. 그래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합의관할, 토지관할 요거는 계속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걸 베이스로 합의관할을 공부할 수 있겠죠. 변론관할을 공부할 수 있겠죠.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토지관할을 핵심 포인트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조문 뒤지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소외제기에 고려할 것 나왔네요. 누가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가? 당사자와 관련된 논의, 소송 주체. 당사자. 특히 당사자 능력과 적격. 적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적격. 적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만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개념 정립을 하고 할까요? 당사자 능력입니다. 능력. 네, 원피고가 될 수 있는 자, 민법상 권리 능력자를 얘기해요.
민법상 권리능력자. 그럼 원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상 권리능력자니까 우리가 봤던 자연인, 법인,